대상자 명단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가능성이 다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박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 가능성이 급부상했는데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면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씨는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가까이 수감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 사면 대상에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2013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잠정 결정한 특별 사면 대상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되는 겁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거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사면 대상 명단에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정치권 인사의 사면을 검토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박 씨의 사면 여부를 놓고 각계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란 선동죄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풀려납니다.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8년 3개월 만에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되는 겁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또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후 12시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달 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당 선대위는 이 전 대표가 보내준 성원과 자문에 감사드리기 위해 이 후보가 먼저 요청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고 회동 성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불거진 국민의힘과는 달리 원팀 기조를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호남 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부에서 인사발표 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위치에 있느냐. 바뀔 게 없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4일 내년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 선거 때가 되니까요.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저는 뉴스를 읽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굉장히 이 뉴스 저 뉴스 복잡합니다. 자, 오늘도 대부분 시간은 정치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박근혜 사면 소식이 들렸죠.
여기 뭐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대상이다 볼때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도 뭐 포함을 한다는 얘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뭐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최순실이가 이용을 한 거잖아요.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나와도 사면돼도 이제는 좀 괜찮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감옥에 있었어요. 전두환이도 금방 나왔는데요. 그죠? 뭐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들 대선과 관련한 부분 영향 이런 것 떠나서 어찌됐든 뭐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요건 어제 뉴스입니다만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장제원 씨라든가 당내 여러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국민의힘당에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후보 자체의 실언들이 계속되면서 제가 어제 국민의힘당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서 당원들 게시판을 한번 가봤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후보 교체.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민주당은요 오랜만에 좀 뭐 이 범여권들을 이때가 기회다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혼돈에 빠져 있는데 명락 대전의 대상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회동을 해서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표된 걸 보면 여긴 없네. 이건 종합뉴스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낙연 씨가 전 국무총리가 함께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또 그 열린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요구를 했어요.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여권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이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방금 그 뉴스에 보면은 그 밑에 그 윤석열 후보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볼까요? 여긴 없네요.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80년대 운동권,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과 외국에서 수입된 이상한 이념들이 함께 했다는 뭐 그런 뭐 제가 듣기에는 어떤 얘기인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념론을 들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저께 전북대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에 관한 장황한 설명을 하던 것이나 또 뭐 80년대 민주운동이 외국에서 들어온 그걸 나중에 그 추가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남미의 종속이론이라든가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념 색깔론을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80년대 민주운동을 폄훼하는 그러한 발언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고 자, 더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발언은 뭐냐면 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당으로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난리 날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김한길 씨가 이끄는 그 새정치위원회인가요?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축으로 지금 선거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당은 대선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을 잡게 되면 새로운 정당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국민의힘당을 부셔버리겠다. 뭐 그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 개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우리가 보통 본부장 비리라고 하죠. 본인, 부인, 장모의 그 통장 잔고 위조와 관련돼서 징역 1년형이 1심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본인 장모잖아요. 장모의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인데. 어쨌든 인척이잖아요. 인척이니까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뭐 사과한다거나, 또는 매우 유감입니다. 물론 뭐 유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유감인지를 밝혀야만 되겠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 화법에 문제가 있는 게, 정치인이 아직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는, 그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인데, 사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끼리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 설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당분간 이 지지율이 좀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며칠 전에 제가 대장동의 어떤 기본 그림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공격받는 것 외에 이제 좀 장남 얘기도 좀 수그러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통합적인 민주당 내에 범여권 통합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좀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탈당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1월달 한시적으로 다시 사면하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래 제가 이거 메뉴남을 찍으면서 좀 정치적인 중립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네요. 저희 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는 좀 심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어떻게 제가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참 홍준표 의원이 또 한마디 했나요? 부득이한 국민의힘 선택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왜 당을 탓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처갓집 비리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판에,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 신변이 문제가 돼서 지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당이 자신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 탓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국민의힘당 자체를 수단적인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죠. 당을 지키고자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념이 안 맞은 부분이 너무 많고, 이념적인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당 자체를 좀 부정하는,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최근에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만 하네요. 자, 그래, 하여튼 올해는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석기 예전에 진보당이었나요? 그 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통합진보당 의원이요. 가석방 요건에 해당이 돼서 가석방이 되는데, 아마 이게 또 이석기 씨의 그 가석방이 그 국민의힘당이라든가 야권 쪽에서 공격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념적인 색깔론을 들이밀기에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또 오늘 내내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제가 이야기 정치 관련 어제 얘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만 12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기사를 다 이거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부분 조금만 볼게요. 경제 뉴스는 그 27일부터, 어제도 말씀을 드렸나요? 그 18일부터 제한을 받은 업종부터 100만원씩 1차 지급하고, 나머지는 1월 6일 이후에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 어제 봤던 뉴스랑 크게 뭐가 없네요. 이게 자영업자 대출 그 만기 연장했던 것이 끝나간다. 이게 또 만기 연장을 더 할 건지 봐야 되겠네요.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터지면 큰일 나겠죠. 빨리 뭔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어제 뉴스랑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사회 뉴스요. 자, 김건희 실드엔 한계가 왔다. 윤석열 장모 사건의 걱정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 의원에게 후보 교체라든가 또는 뭐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지지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은 그건 안 된다, 선을 걷죠. 자, 박근혜 특별 사면. 이재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용은 사면에 안 들어가 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쨌든 지금 가석방이 됐잖아요.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게 되면 이재용도 같이 사면을 할까요? 근데 이건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의견을 좀 듣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언젠간 해야 될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 그 언론사나 정치권에 관한 그 통신 사찰, 이 부분을 들면서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냐? 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이 공수처라는 게 사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기구 아닙니까? 옛날부터 검찰에서 마뜩치 않아 했던, 결국은 뭐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를 없애고 싶겠죠. 사회면인데 사회적으로 볼만한 내용보다 다 정치랑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남편 몰래 출산해서 버렸다. 의류 수거함에 아기를 버렸다. 천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건. 자, 어제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화이자에서 나온 말씀을 드렸고요.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2년이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아마 방역 현장에서 뛰고 계신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대접을 또 잘 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의무감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칠 때가 되셨어요. 정부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연말 택배 대란 오면 안 됩니다. 자, 생활문화 뉴스 날씨 좀 볼게요. 지금 오늘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내일 주말인데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엄청 추울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어차피 주말에 안 나가시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딜 나갑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요. 나홀로 집에 합니까? 그런 거 보시고 추우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눈에 안 들어오네요. 정치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엔 선거 때 되면요. 정치가 제일 재밌어요. 화웨이의 조개 껍데기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다. 하여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업체들이 이런 폴더블 폰의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삼성에게 이익이다. 세계 뉴스는 오미크론 얘기가 가득하겠죠. 영국, 이스라엘, 독일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근데 델타 변이보다는 조금 증상이 약한 것 같다라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은 굉장히 빨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보다는 치명적이진 않고 일반 우리 독감보다도 조금 덜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까지 나왔으니까 감기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미크론 얘기.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조금 올랐어요. 산타랠리라고 하나봐요. 5만 달러를 회복을 했는데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정치가 제일 재밌어요. 제가 좀 보다가요. 몇몇 장면들 앞에다가 필요한 장면들은 앞에다가 좀 삽입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정리 잘 하시고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저는 수업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